자, 니체의 명을 살펴보죠. 갑진년, 갑술월, 무진일. 자, 연월 일주에 토가 많아요. 자, 토 중에서도 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연 일지에 있는 개가 적어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연월간에 갑이 있는데 보다시피 뿌리가 없어요. 물론 연 일지에는 을에 기대긴 하지만은 엄연한 갑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갑이 적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술은 바로 신이 강한 거네요. 신이 강하긴 한데 지금 연 일지에서 을신충으로 두들겨 패니 이 신도 이태로워 보이긴 합니다. 게다가 이 술이라는 것 자체가 지장간 안에 정도 같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정신충도 만만치 않게 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이라고 또 강하냐? 그렇지도 못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또 연 일지에 또 개가 있는데 물론 이 무에 비해서는 적지만 이 정에 비해서는 또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정계충하기 때문에 이 정도 괴롭기는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지금 이 무일간이 월지, 일지에 통근은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무나 진이 갖고 있는 무는 그 순수한 무는 아니죠. 저 일간과 같은 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것보다는 지지의 무가 없는 것보다는 나을 뿐 그냥 미약하게 힘을 더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니체 명의 기세는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기들이 니체의 인생에서 어떻게 발현이 됐는지를 쫓아가 보죠. 우선 니체는 뇌연화증으로 인해서 정신 질환을 겪었죠. 그 뇌연화증, 뇌, 머리 이게 다 갑에 해당하는 거죠. 보다시피 연월간의 갑이 약합니다. 이게 이제 뇌가 좀 망가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어요. 즉 갑무충을 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연월 일지 그리고 또 역일간과 계속 갑무충 하는 과정에서 이 갑이 깨져버리는 거고 그게 뇌연화증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무 입장에서는 이 갑은 또 편관이에요. 커다란 명예.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할 때도 이 갑을 사용했고요. 이제 이 갑이 약하니까 이제 갑에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쓰게 되고 그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대학교 입학할 때도 썼고요. 그리고 또 군대에 들어갈 때도 이걸 썼고 또 군대에 있는 중에 낙마 사고를 당해요. 뼈가 몸 밖으로 드러날 정도의 큰 사고였는데 그때도 이 갑이 발현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 이럴 때는 이제 명예로서 발현이 됐지만은 이제 낙마 사고일 때는 이제 나를 극하는 형태로 발현이 된 거죠. 그리고 니체의 아버지 같은 친구 바그너를 만날 때도 이 갑을 썼습니다. 바그너는 당대의 유명한 스타였어요. 전형적인 편관에 해당하죠. 자, 그 바그너를 이 갑으로 발현을 시킨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갑보다는 성숙한 음간, 을, 연지에 있는 을은 언제 썼냐면은 대학교 전에 이제 작은 학교들이 있죠. 기독교 학교라든지 이런데 그런 작은 학교 입학할 때 이제 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월지에 있는 신이 지금 약해요. 정신충으로 맞고 또 연월지에 을신충으로 맞다 보니까 얘가 약하면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을 언제 썼냐면 그 니체의 유명한 책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 이 두 개의 책을 쓸 때 신을 썼어요. 그러니까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소설, 문학이죠. 물론 이제 본질은 철학이지만
이 겉은 소설로 쓰여졌어요. 하지만은 이 선악의 저편과 도덕의 계보는 이 차라투스트라를 이렇게 말했다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인 전개를 진행시켰고요. 그 논리와 함께하는 그 철학 전개를 이 신을 써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니체의 취미 생활 중에 작곡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곡할 때도 이 신을 쓰고, 그리고 또 이제 10대 때 대학교 전이죠. 그럴 때 이제 공부하는 그 과목 중에서 수학, 체육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그야말로 신을 쓰는 학문 있고, 신이 약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학도 못한 거고요. 그리고 이 신은 이 무 입장에서는 내가 생하는 거죠. 내가 뭔가 행동을 할 때 쓰는 건데, 신이 약하다 보니 이 체육 활동, 어떤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분야에서 또 낙제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무일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임에 대한 반응이 좋아요. 게다가 지금 이 연지나 일지 같은 경우는 자진합을 하게 되면 임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무임충하면서 이제 임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이 임은 철학을 전개하는데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인 철학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전체적인 걸 볼 때는 임을 사용하고, 거기에 어떤 논리를 전개할 만큼의 이 조목조목, 그러니까 숲에 해당하는, 철학의 세계에서 숲에 해당하는 것은 임으로, 그다음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해당하는 것은 개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임, 무임충하게 된 임을 가지고서 철학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 때도 이 임이 또 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임이 작동하는 거지만 결국 이 명에서는 무가 있다라는 게 그 정신질환하고 또 철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무 입장에서는 이미 내가 극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상대할 때 쓰는 기가 되겠는데, 이 보다시피 임이라는 이 기는 연지, 월지, 일지 어디에 대입을 해봐도 이 토에 극을 당합니다. 게다가 또 여기 갑도 토보다는 느리지만 그래도 극을 해요. 그러면 이 임이 여기에 거주하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이 연월지에서부터 이미 임은 거주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미 니체가 5살 정도 됐을 때 이미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개신교, 목사, 종교인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바그너를 상대할 때 갑을 썼는데요. 이 바그너를 만날 당시에는 이 임생갑 해서 임을 통해서 바그너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유명한 스타인데 음악가, 임과 관련된 스타, 즉 바그너를 상대할 때 이 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대 시절에는 신학을 아주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리고 꼬마 목사라고 불릴 정도였고, 그럴 때 이 신학 공부를 할 때도 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개, 임을 좀 더 이제 응축시켜 놓은 게 개가 되겠는데, 개는 이 연지 그리고 일지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토가 많다 보니까 이 개도 약하게 되고, 그럼 또 개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집중하는 개를 가지고서 이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의 계보라든지 선악의 저평, 어떤 논리적인 철학 전개에서는 신을 쓰고요. 차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문학적인 뭔가 함축적인 철학을 전개할 때는 개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10대 시절에는 이 그리스어와 라틴어 이런 외국어에 능통했는데, 그것도 이 개에 집중한 결과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초기일 때는
고전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것도 이 개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체의 본 직업은 이제 철학자잖아요. 이 철학자라는 직업도 이 개에 집중하면서 이 개를 지향하면서 선택한 직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제 운으로 병이 들어오면은 이제 병생무하게 돼서 뭔가를 크게 받을 때 이 병을 쓰게 되는데, 이 병은 쇼펜하우어 책을 고서점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에도 썼고요. 그리고 교수, 아주 획기적인 인사 절차를 거쳐서 아직 대학교 졸업도 하지도 않았는데 교수가 됐잖아요. 그것도 뭐 조교수를 거친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시작부터 정교수를 시작했고요. 자, 그렇게 교수가 된다든지 쇼펜하우어를 만난다든지 할 때 그때 이 병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체는 뭐 말년이라고 해봤자 뭐 25살, 그때는 35살에 사망했으니까 그 전 10년 전부터 해서 시력이 점점점 악화가 되면서 거의 명인과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악화가 됐었죠. 이제 그 악화가 됐을 때 바로 이 정이 망가지면서, 그러니까 정신충하고 또 연일지에서 정계충하면서 정이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 깨지고 있다고. 이 약해진 정이 이제 시력 악화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기는 이제 무 입장에서는 이제 나와 반대되는 음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이센 시민권을 포기할 때, 대학 교수가 될 때 이제 시민권을 포기할 때 이 기를 썼고요. 그 다음에 교수직을 이제 사임을 하죠. 언제 이제 눈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일반 직업 활동을 해 나갈 수 없을 때 요양하기 위해서 교수 사임할 때도 이 기를 썼고요. 그 다음에 니체가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에 여동생이 아카이브를 또 설립을 합니다. 그때 그 여동생이 이 기로서 등장했고, 또 아카이브를 통해서 뭐 니체는 누워 있으니까 사람들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요 니체가 2층에 있을 때 1층에서는 사견 모임이 있었어요. 니체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그리고 한 층을 두고서 간접적으로 사람들을 만난 거잖아요. 이렇게 아카이브를 통할 때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그때도 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여기 월지에 술이 있는데요. 당장은 명에서 연월지, 일지, 여기서 진술충이 있어요. 이 진술충이 일어날 때는 이제 뭐 공적인 변화가 이럴 때 진술충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월지에서 운으로 축이 들어올 때, 이때 이 축술형이 이루어지죠. 축술형. 형은 변하긴 한데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그냥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 형에 뭐 사고를 겪는다든지 크게 아프다든지 어떤 불리한 코드가 되겠지만은, 이제 니체 같은 경우는 이 철학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일반인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축술형을 가지고서 쇼펜하우 책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즉 고전 문학 학자에서 철학자로 전환할 때 그때 이 축술형 썼고요. 그리고 니체가 생애 처음으로 출판한 책, 그 첫 번째 책 비극의 탕생을 쓸 때도 이 축술형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신찬란에 들어갔을 때 축술형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축술형이 일어날 당시에 몸이 어느 정도 버텨줬을 때는 그게 철학을 전개하는 대로 나타났지만은, 이제 몸이 쇠약해져서 그 형을 견디지 못할 때는 이제 질병, 즉 정신찬란으로 발현이 됐던 거죠. 자, 끝. 자바사주 바이.